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잔물결 같은 시장의 흐름이 확인됐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앵커가 뽑은 오늘장의 한마디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 속 숨고르기 그리고 하지만 뒷심 확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했죠.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정말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일부 원전주라든지 아니면 세계 3대 암호화폐 큰 이벤트 기대감을 안고 있죠. 아스코 이벤트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수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밀리는 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요. 막판에 웬일로 매수가 확 좀 붙었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면서 쭉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내일장에도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만들어진 화요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 이야기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아타증권의 지문상 차장 그리고 JW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이 꼽는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천주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더블 초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와 추천주 두 개씩 해서 네 종목이 있거든요. 자, 네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우로보틱스와 S&D, 알테오젠과 대웅제약 네 종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오늘장을 빛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익숙한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 중에서 특징주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일단 확인해 볼까요? 자, 특징주입니다. 네, 지문상 차장의 특징주는 S&D, 이렇게 음식료로 갖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의 특징주는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곽유정 대표님, 네. 나우 로보틱스 로봇을 갖고 오셨습니다. 좀 세네 개 준데 나우 로보틱스를 특징으로 봐주신 이유는 뭔가요? 오늘 일단은 나우로보틱스가 장중에 10%가 넘게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 지금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들 다시금 랠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최근 들어서 중소형 로봇주들 움직임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인맥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맞아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물류 로봇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죠. 나우로보틱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잡는 자체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나우로보틱스가 상장을 딱 그 좋은 시기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로봇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딱 그 나우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수요 예측만 하더라도 뭐 기관 그리고 일반 공모 수요일 때 한 거의 1,400대 1에서 1,500대 1 정도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IPO 시장에 있어서 흥행을 또 불러일으켰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상장 당시보다 오히려 최근 근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나우로보틱스 사실 대부분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성장주다 보니까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술 특례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나우로보틱스 쪽에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로봇이 그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쪽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자동차 제조업에 쓴다고 하고 중국의 비아디 역시도 로봇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로봇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도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선제적으로 그 베트남 쪽에 그 법인 지사를 또 세우기도 했었고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이제 목표가 유럽이나 북미까지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흥행을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 보니까요. 사실 로봇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 움직임 좀 미미한 편이었고요. 예.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앞서서 협동 로봇 쪽에서 강자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움직임이 좀 더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우 로보틱스만 오늘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나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그 지분율을 보니까 사실상 품절주더라고요. 거의 한 60% 정도를 최대 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IPO로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이런 이제 품절주 관련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이제 좀 시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틈틈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뭐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에르코스라든지 신플랫폼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나우 로보틱스도 사실 로봇에 대한 단일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붙고 있지만 사실상 품절주 성격을 띠면서 오늘처럼 수급 부진 장세에서 좀 흐름을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징적인 흐름들 한번 잡아봤고요.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는 예. 지금 우상향 추세에 쭉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품절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대응 위주로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의미 있는 구간대가 26,000에서 25,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대한 구간만 좀 주의하시면서 오늘 윗골이 조금 길게 달렸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조정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또 시장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되돌림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변동폭을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투자자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주의 흐름 뭐 대단했던 거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잠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장 특징주로 나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유독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특징주 두 종목이 한쪽은 로봇인데 차장님께서는 음식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좀 대비가 더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차트 흐름을 보면 야, 이거 음식료가 옛날의 음식료가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S&D 지금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 S&D가 시총이 지금 한 3천억 언더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S&D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칭하는 어떤 플랫폼 최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이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90% 이상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대부분의 주요 매출은 소스류 그리고 분말 소스류 위주로 들어갔는데 액상과 분말이 대부분 한 9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탑라인 성장이 700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마진이 한 100억 정도 벌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성장이 한 50% 이상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거의 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기준으로는 주당 한 4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됐던 주식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9만 3천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어떤 트렌드 기준으로 볼 때 최근에 뭐 조선 방산 업종이 대장주라고 불리울 정도였고 쉬지도 않죠. 그렇죠. 예. 과거에 대장주로 불리우고 있었던 IT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선 방산 플러스 알파의 업종을 찾자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일부 좀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이 사실 섹터로 보기엔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이 이번에 MFTC에 편입이 되면서 7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0조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좀 작기도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가거든요. 네. 뭐 비교하자면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40%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료 기준으로 볼 때 삼양식품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면
S&D도 충분히 여기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12배 정도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한 18배 정도 받거든요. 네. 충분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볼 때는 삼양식품 대비해서 한 30% 정도 프리미엄을 준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업사이드는 30% 이상 놓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의 특이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죠? S&D 같은 경우가 매 월마다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이 4월 15일 주가가 장중에 19%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급등했던 이때가 아마 적이죠?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예. 시점이었고 반대로 5월 16일자 보면은 12% 밀렸어요. 이게 예. 이제 캐펙스 증설 이슈 때문에 밀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입 데이터 숫자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일례로 최근에 트렌드가 수출입 데이터 안 보고 매매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출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또 오늘 데이터, 6월 달에 나올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 예. 조금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밀릴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20일 회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숫자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리고 숫자에 좀 예민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과 함께 정말 많이 올라온 S&D 그럼에도 특징적으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포착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여쭤보는 건데 로봇주도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예. 좀 약간 딥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D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의 로봇과 음식료로 특징주를 각각 꼽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4종목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제 2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종목 남아있는 종목 좀 띄워주시죠. 자, 오늘 4종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S&D까지 특징주로 살펴드렸고요. 두 분이 갖고 온 지금부터는요 추천주입니다. 알테오젠 대 대웅제약.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아스코 이벤트 기대감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장 움직임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특징주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곽유정 대표님. 네. 뭔가요? 잠깐만요. 대웅제약이군요. 네. 대웅제약. 지문사 차장께서는 알테오제를 꼽아주셨는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께서 대웅제약을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둘 다 제약주를 가지고 왔는데 예. 제약주 중에서의 또 대장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셨고 네. 저는 이제 떠오르는 앞으로 좀 다크호스. 그 대웅제약은 사실 네. 그동안 언급이 좀 덜 돼 있던 것 같은데 막상 흐름을 보니까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매력도가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사실 그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라이벌이 많습니다. 이 대웅제약 하면은 그 주보라는 나보타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보툴리눔 톡신 관련해서 휴젤과 대웅제약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젤이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휴젤의 그 레티보가 미국 FDA 승인 받고 원래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올 지금 3월 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 지금 상용화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보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2자릿수, 13%대까지 지난해 점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은 먼저 선점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기존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중에서 의료 관광으로 온 외국인 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코스라고 하는데 명동에 가서 이제 쇼핑하고 동대문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가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나 턱 시술 받는데 보톡스로 시술 받으면 10만 원도 채 나오지 않거든요. 할인받고 하면은. 근데 미국에서 이 이마턱 보톡스 시술을 받으려면 적게는 뭐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너무 비싼데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3배 수준 정도 비싸기 때문에 예. 일본인 관광객들도 지금 우리나라 와서 보톡스나 필러를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수요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이 확실히 좀 견고하게 관련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제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웅제약이 지금 현재 차세대 항암제 지금 R&D 관련해서 성과 발표 소식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항암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뭐 선택적 억제제, 명력 항암제, 합성 치사 항암제 이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써서 살을 뺐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 그 시술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대웅제약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피하 주사하는 제형이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주사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향후 월 1회만 맞더라도 이와 이제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사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하면은 또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지금 라이벌로 봤을 때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도 향후 이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해봤을 때 지금 시기도 저는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2018년도 제약바이오 랠리 왔을 때, 이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추세선을 작도해 보면 사실 이제 팬데믹 때는 2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에 지금 딱 라인에 걸려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할까 말까 하는 지금 구간대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 2022년도 전고점 구간대 라인은 18만 원 구간대까지도 사실 흐름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상향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전고점 구간대가 16만 원대라서 16만 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메이저 지금 기관 수급들 쭉 들어와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대웅제약의 모멘텀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공략하고 싶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13만 원 구간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60일선 구간대 단기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K-뷰티의 저력이죠. 저도 이제 시술할 타이밍이 좀 됐는데, 대표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대웅제약 걸로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이렇게 곽유정 대표가 꼽아주신 추천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반대로 시총 코스닥 1위입니다. 알테오젠을 지문상 차장께서 골라주셨는데, 알테오젠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내용적인 부분들은 너무 좋은 내용밖에 없어서 네. 안 좋은 내용을 찾아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안 좋은 내용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통 알테오젠의 차트를 이제 시계열로 쭉 늘어나서 본다면, 이제 상승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이어지고, 그리고 조정 기간이 길면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2월 말, 3월 초 기준으로 볼 때 알테오젠이 최고가를 찍었던 3월 18일, 17일 전후의 기간이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SC 제형 계약을 진행이 되면서 그 점을 딱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에 있어서 내용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매 스킴이 필요한 종목 그리고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던 간에 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로열티 수익이 굉장히 강하게 찍히긴 했지만, 그 찍히기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뭐 세론더 뉴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주가를 억눌렸었던 그 가령 이제 좀 섹터별로의 좀 약간 악재로 불리우고 있었던 그 IRA 약가 인하에 대한 그 분위기와 그리고 특허 분쟁에 대한 마무리 국면이 저는 도입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그 특허 분쟁 소송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PGR 심사 개시일이 6월 달로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알테오젠의 주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할로자임과의 어떤 소송 이슈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할로자임이 거기서 엠다이즈라는 자기네 플랫폼 특허에 있어서 예. 계속적으로 특허를 이어서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소송의 내용이 별 다를 게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침해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실상의 어떤 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할로자임과의 어떤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키트루다 SC를 제형으로 이어지려고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머크와 알테오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알테오젠의 현재의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약가 인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미국 CMS에서 이제 결정되는 내용을 뜯어보자면 15년 동안 13개의 동등한 약효를 신약에 대비해서 지니지 않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은 약가 인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진행을 하고 있는 SC 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맥 주사 대비해서 SC 제형이 훨씬 속도 면에서 안정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효능을 지니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주사를 이제 투여를 하면 길게는 6시간 내에서 8시간까지 투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SC 제형 같은 경우는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크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맥 주사나 그리고 SC 제형에도 주사를 가야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CMS에서 요거를 IRA에서 약가 인하 SC 제형을 약가 인하로 진행을 할 거다 결정이 날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최악으로 가서 약가 인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CMS가 키트루다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8%인가 그럴 텐데 이게 2038년도에 지나가게 되면은 CMS의 전체 매출이 25% 언더로 밀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CMS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른 일본 제약사 다이치 산규랑도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계약건이 발생될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매력적인 자리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수단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한두 차례 정도는 시세가 분출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은 예. 34만 1,000원 정도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목표 주가는 4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주 살펴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제약바이오로 공통분모가 모이게 됐는데, 자, 먼저 알테오젠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이 약가 인하에 관련된 노이즈, 거기다가 특허 분쟁, 이렇게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잘 맞춰질 큰 문제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 34만 1,000원으로 그리고 목표 가격은 46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가격 32만 원으로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곽유정 대표의 추천주죠. 대웅제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K의료, K뷰티의 저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닙니다. 시술까지 다 받아가고 있죠. 보톡스로 워낙 유명한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행했던 이 비만 치료제와도 어떤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합쳐서 이 대웅제약은 앞으로 더 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 보죠. 시초가입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가격 13만 원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선택지를 들어봤습니다. 더블 초이스 살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떤 선택지가 더 끌리실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두 분의 선택지 한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단 요청을 해주신 종목들 저희가 접수 받아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서울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에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과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역시나 뭐, 요즘에 조선과 방산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도 조선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14,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16,350원에 장을 마쳤죠? 오늘자 무려 8%를 올렸습니다. 비중이 지금 15%.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게 저게 급등을 하면서 삼성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썼거든요. 자, 지금 매수 가격이 14,500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진입한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과학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생각하시는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삼성중공업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문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삼성중공업 조선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오늘자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기대치를 좀 높여볼 수 있나요?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접근하기 되게 쉬운 주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이제 객장에서 손님들 응대를 하다 보면 주당 가격이 비싸면 매수하시기 굉장히 좀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당 가격이 일단 다른 조선사의 주식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과거에 했던 어떤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량이 많죠. 유통 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 매매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거래 유통 지수의 많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종목들보다 못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급이 높낮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른 조선 업종의 종목들보다도 사실은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타 하나오션,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주가의 상승률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팩터로 비교를 하다 보면 삼성중공업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요. 뭐 하나오션과 비교를 해봐도 좀 다르겠지만 근데 오늘 주가가 삼성중공업만 유독 올랐죠. 그렇죠. 이 내용이 이게 약간의 그 해외 기사가 오늘 좀 나왔던 부분들을 인용을 하자면 의미 있는 게 좀 있었나 봐요. 이게 CP2 터미널 피드가 확정이 났는데 미국에서 LNG 운반선 12척 그리고 4척 플러스 8척이 옵션으로 발주를 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3사와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은 삼성중공업을 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액 규모로 따지자면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나온 건 그거는 없는 아니에요. 거죠. 네. 하지만 예를 들면 현중인과 하나오션 이 회사들의 제품 믹스와 삼성중공업의 제품 믹스를 비교를 한다면 LNG, FSO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게 힘을 좀 더 가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아무래도 CP2 터미널 피드 요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충분히 이 자리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가령 같은 조선사 중에서도 어떤 조선사는 멀티플 35배, 뭐 40배까지 받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일단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볼 때 20배 중후반대에서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게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조선 섹터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조선사 주식들이 PBR 기준으로 볼 때 2.8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조선 망상 주식을 뭐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 업사이드로 얼마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일단 뭐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해 주시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들고 가자, 상승의 여력은 있다는 점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좀 가볼게요. 이번에는 ESL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메커스입니다. 12,240원에 10% 비중. 안녕하세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메커스 현재 주가가요. 그런데 종목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11,860원으로 마쳤는데 아마도 최근에 바로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메커스 이거 최근에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보유하고 계셔도 되고요. 예. 꽤나 오래전에 이제 매수하셨다 하셨더라도 올해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메커스가 지난해 상반기 주가 탄력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또 GPU 강자가 AMD죠. 이 AMD의 반도체 총판을 우리 국내에서 맡고 있는 곳이 메커스이기도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또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레거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업황, 가격 반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 기대감과 함께 AMD 쪽에 또 이슈만 보노라 한다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산하 AI 스타트업 휴메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체결한 그런 관련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시장에 또 밸류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또 투자 여력이 또 굉장히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메커스 쪽에서도 배당에 대한 또 여력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자사주도 최근에 또 잇따라서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물론 자사주를 소가까지 가야지 좋은 거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지금 움직임 속에서 메커스의 또 실적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사실 반도체 쪽 이제 업황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HBM,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이제 디램 쪽 외에는 다른 이제 관련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거나 내지는 뭐 매출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대부분 좀 급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이제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움직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가격 구간대 보면은 그 지난 상반기 AI 열풍 불었을 때 최고 이제 19,44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다행히 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 없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주세요 한다면은 뭐 1,500원 정도, 그러니까 60일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가격이
20주 평균에서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60일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월봉상 흐름 봤을 때는 저는 15,000원 구간대까지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매도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13,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전환까지 잘 시켜 나가시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 챙겨 나올 수 있겠습니다.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좀 가볼까요? 이번에는 돌돌림의 종목입니다. 동성 화인텍. 또 조선 이제 기자재인데요. 25,000원에 10%입니다. 예만 박스권이 안 깨지네요. 라는 한마디를 붙여주셨는데, 차장님, 이번에도 뭐 조선이고, 이제 기자재인데, 여전히 높은 주가, 그리고 높게 사셨고요. 어떻습니까? 여기도 계속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네. 다 안 깨졌어요. 조선 기자재 쪽은요. 뭐 계속 높은 위치잖아요. 하나도 안 깨졌고요.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사들 밸류가 좀 비싸다고 보시는 시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엔진 서브 밑단의 섹터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하나 엔진 이런 주식들인 거고요. 뭐 보면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있고 STX 엔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STX 엔진은 조금 이제 부족하고, 현대 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인데, 얘네 이 기재자 쪽 업종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엄청 좋고요. 뭐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없고요. 뭐 사실상 약간의 짝꿍이라고 불리우는 한국 카본인데, 그렇죠. 항상 엮어서. 네, 실적이 다 되게 괜찮아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도 본행지 업체인데, 지금 본행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LNG 발주 사이클과도 굉장히 예민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과도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주가와도 약간의 그 관계가 좀 있을 정도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 미국의 LNG 발주 사이클에 대해서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칠 때쯤 보면 동성 화이텍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멀티플 15배에서 뭐 18배 사이에서는 사실은 못 먹어도 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그냥 위에서 매수를 조금 더 하시려면 매도가에서 그냥 물량 잡아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의 시간을 천천히 두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제시해드리면 60일선 밑까지 살짝 밀리게 되면 전체 포션에서 예. 한 10에서 20% 내외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2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좀 아래쪽으로 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자리 3만 원대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동성 화이텍 조선 기자재로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강병욱님의 종목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 반도체 기판의 슈퍼스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42,500원, 그리고 5%입니다. 비중과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자, 곽유정 대표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사실 요 정도 매수 가격, 이 가격대는 여러 번 왔던 가격대인데, 네. 5% 갖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괜찮나요? 매수 가격 나쁘지 않고요. 예. 비중도 일단은 살짝 그냥 발 한번 담궈 보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 중에서 워낙 좋은 종목이 많아서 이 스페타시스의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유리기판 쪽이 조금 더 성장성이나 또 상용화가 곧 다가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올해 이제 모멘텀과 내년 실적 반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밸류업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제 편출입 관련해서 이번에 이수페타시스가 밸류업을 역행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편출 종목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지금 동향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왜냐면 편출됐다 하면은 보통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외국인, 그러니까 또 연기금 쪽 그리고 투신 쪽에서의 수급을 봤을 때는 딱히 그 수급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인쇄기 회로기판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서 보통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움직임 나올 때 거진 마지막에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인쇄 회로기판 말씀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어차피 반도체 기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 회로기판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향후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유리기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역시 같은 기판 라인이면 차라리 유리기판을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기판 그 관련된 기대감이 바로 어제 그렇게 급등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네, 지금 시기상으로도. 삼성전자 쪽에서도 유리기판 사업 진출하겠다고 했고 이미 앞서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해서 내년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련 모멘텀이나 성장성 봤을 때는 유리기판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법인 쪽에서 원래 적자가 나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의 AI 지금 열풍으로 인해서 커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좀 많이 상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DR4도 있고 DDR5 있는데 중국 쪽에서 보통 DDR4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인쇄 회로기판 쪽에 있어서도 중고층의 인쇄 회로기판은 중국 쪽에서 만들고 고층에 좀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인쇄 회로기판을 이제 국내에서 취급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매출이 계속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기업 분석 보시면 예상 컨센서스 좋거든요. 올해는 매출액이 이제 조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가량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상승상으로 봤을 때는 견고한 움직임 만들어 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구간대 57,000원, 58,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보긴 하나 움직임이 조금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유리기판 쪽을 보시면서 좀 나눠서 담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올라갈 여력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유리기판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힌트까지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 정리를 해보고요. 증권통 AI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볼게요. 박예지 캐스터 나와주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관세 리스크와 원화 강세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LS마린솔루션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급락했습니다. S-오일 주가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평가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 LNF의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유달리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관련 기업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강세 흐름도 부담스러운 환경인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완성차 업계에서는 환율 하락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이미 관세 리스크가 반영됐다는 평가지만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등 경쟁력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 4월 17만 원대에서 저점을 딛고 소폭 반등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18만 1,900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LS마린솔루션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직전 호재성 공시를 먼저 내면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간 중복 상장의 대표 기업 격으로 시장의 비판을 받아온 LS를 향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LS마린솔루션은 오늘 오전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2,78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이 예고된 만큼 개장 직후 12.15%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심리가 싸늘하게 식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유상증자 공시에 앞서서 3,458억 원 규모의 CLB 신규 투자를 먼저 냈다는 점인데요.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공시가 나간 것으로 의도가 반영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호재 공시에 기대를 걸고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LS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LS마린솔루션이 7.93% 하락한 17,8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에코에너지도 4.86% 하락하면서 3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S올 주가가 5년 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유업종의 큰 사이클을 결정하는 유가와 경기를 돌아봤을 때 주가 바닥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 피크아웃 전망과 미중 관세 전쟁 완화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증권은 S오일에 대해서 정유 섹터 내 최선 호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저평가된 기업 가치가 곧 재평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S오일 주가는 5.41% 상승하면서 5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의 주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지원 정책 축소 우려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일주일간 약 20% 하락한 LNF 주가에 대해서 증권사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LNF의 미국 매출 비중은 전사 매출의 3%에 불과해 관련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Y 새로운 버전의 매출 상승, LFA 배터리 양산 기대감 등 단기간 내 많은 호재들이 기대된다면서 향후 주가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는데요. 0.42% 상승한 4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무상 차장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네. 확실히 국내 증시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 거의 커플링 관계가 이어졌었던 미국 시장과는 좀 약간 다르게 디커플링 형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상승할 때는 사실 좀 약간 같이 동조화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락할 때는 확실히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에 있어서 한국 증시가 확실히 선진시장 대비 하반 경직성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2기의 어떤 큰 키워드라고 불리는 것들이 관세인데, 관세는 제가 사실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들은 뭐냐면 2달 안에 해결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묶여 있었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씩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 관세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겁을 줬다가 월요일날 시장 밀리겠구나 싶었는데 예. 다행히도 장 열리기 직전에 또 며칠의 어떤 유예 기간을 좀 부여를 해주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산재된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지금 뭐 여러모로 금리 역전 현상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이어진다면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조선, 엔터, 뷰티 업종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 엔터, 뷰티의 방점을 좀 찍어주셨고요. 곽유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실히 관세 노이즈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무지수 쪽에서 미국 네. 신용등급 강등하기도 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예. 저는 이제 월요일장부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반전되는 걸로 봤을 때 이번 주 이제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금리 인하 시그널은 양적 완화 포지션인 거잖아요. 돈 풀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더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게 된다면 또 증시에 또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건드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또 내일은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반응은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빈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려면 이미 올라와 있는 쪽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갔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쪽 섹터들이 이미 좀 주가가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너무나 급등을 한 게 사실이죠. 네네. 그래서 조정을 좀 줄 때 반도체 쪽 내지는 코스닥은 또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이쪽 그러니까 주도주들의 그런 수급 이동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 잘 참고하시고 전략 세우실 때도 이런 수급에 대한 이동 한번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중심의 수급 이동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힌트가 약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유리기판 조금 더 주목해봐도 좋은 건가요? 확실히 탄력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유리기판 관련주가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내일자 초이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